운동량의 보존이 이제 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6번 그림에 보면 물체가 충돌할 때의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제 충돌하는 당시 이제 힘을 받게 될 M1이 받는 힘이 F21이 돼서 왼쪽으로 이제 힘을 받고 F12, 즉 이거는 이제 2번 입자가 받는 힘이에요. M2가 받는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물체를 가속시키겠죠. 뉴턴의 제2법칙을 알고 있다면 이게 M2A가 되는 거고 M2A2, 그렇죠? 이 힘이 질량인 M2에 작용하니까 가속도 A2를 얻을 테고, 이거는 M1에 작용하는 힘이 되니까 이 값이 M1, A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서로 이제 미는 힘이죠. 그래서 힘은 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이제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에서 앞에서 봤던 대로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와보면 F 곱하기 델타 T가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충격량이, 이걸 이제 뭐 IA라고 할까요? I1. 1번 입자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1번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들겠지. 운동량의 변화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써준 거지. 마찬가지로 2번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거 I2라고 할까요? 충격량. 2번 입자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2번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똑같이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데, 이걸 더하면 I1하고 I2를 더하면 0이에요. 힘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그럼 더해주면 0이 됩니다. 즉 이것도 더하면 0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 얘기는 1번 입자와 2번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전체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체 운동량 변화량이 0이 된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없고 내부에 충돌하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있을 때는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R자 힘이 0인 거죠. 전체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하나의 힘이 플러스라면 다른 힘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니까 하나가 플러스라면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대로 교재에 풀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죠.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에 두 힘을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한쪽으로 이항하면 0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항하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은 처음 운동량이죠. 1번 입자의 처음 운동량, 2번 입자의 처음 운동량. 오른쪽은 나중 운동량입니다. 그렇죠? 1번 입자의 나중, 2번 입자의 나중 운동량. 운동량을 더하면 즉 P1 얘가 P2죠. P2. 오른쪽도 P1, P2예요. 그렇죠? P1, P2. 그런데 왼쪽은 처음이고 그래서 I, 그렇죠? I. 오른쪽은 나중이죠. F. 이렇게 써준 겁니다. 충돌 전이 처음이요. 처음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나중 어떤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매우 중요한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사실 더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우리는 이제 에너지는 매우 현실적인 물리량이어서 에너지는 다 아는데 운동량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운동량은 정말 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운동하고 있는 그 어떤 상태, 속도.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랑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입자들의 총합이죠. 운동량의 총합. 두 입자의 운동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두 입자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해석하기가 쉬운데 입자가 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도 이 법칙이 적용돼야겠죠. 다 두 개씩은 짜게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궁사의 활쏘기. 이건 차림이 좀 군인 같아 보이죠, 그죠? 활쏘기를 하는데 정지한 상태에서 활을 쏩니다. 그럼 화살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지. 화살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날아가요? 뒤쪽으로 날아가겠죠. 사람이 날아가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운동량의 보존을 이용하여 대팀 속도를, 뭐 반발 속도라고도 하고 대팀 속도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처음에 정지죠. 처음에 정지. 그러니까 충돌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충돌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역충돌이라는 말을 써요. 역충돌.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발사되는 걸 그림이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거꾸로 돌리면 화살이 날아와서 사람하고 충돌하는 형태가 되겠죠. 거꾸로 된 충돌이다. 이게 충돌 전이잖아요. 충돌 전에는 운동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체 운동량이 제로입니다. P가 다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 후에는 충돌 후, 역충돌 후에는 분리 후에는 화살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운동량이 생겼죠. 화살의 운동량. 그러면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하나는 플러스 운동량, 하나는 마이너스 운동량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사람의 질량이 60kg 그리고 화살의 질량은 0.03k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활과 화살을 포함한 사람 전체가 6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화살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사람과 활의 질량이 되겠죠. 즉 날아가고 있는 화살 이게 0.03kg 이게 m이죠. m 그렇죠? 0.03 근데 속도가 50으로 날아가요. 50 그럼 m 곱하기 v 해주면 이게 운동량이죠. p 화살 그죠? 이게 운동량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전체 운동량은 0이어야 되니까 사람하고 활,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왼쪽으로 운동해야 되고 그 운동량이 이 값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더해서 여기 넣으려면 똑같은 크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사람의 질량이 59.7이 돼야겠죠. 사람 화살이 떠나갔으니까 얘는 59.7 9.97인가요? 59.97 되어야겠네요. 0.03을 더해서 60이 돼야 되니까 그죠? 곱하기 v 해서 이 크기가 되도록 하면 v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지 교재에서는. 식으로 해서 보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이죠? 좌변이 0이잖아요. 그죠? 우변에서 사람의 질량이 m1이고 화살만의 질량이 m2 이렇게 되는 겁니다. V2인데 V2 이거 벡터예요. V2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죠. 더해서 여기 내려면 V1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0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V1F 1번 입자 사람이죠. 사람의 나중 속도는 요 식에 놓고 여기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구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살을 수평과 30도의 각으로 쏜 다음 궁사의 속도를 구하라. 화살을 수평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30도 정도 각도. 그럼 사람이 밀려나는 건 사람이 이거 얼음판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밀려나는 건 역시 왼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화살의 운동량 중 수평 방향의 운동량을 이렇게 분해해야죠.
그 수평 방향의 운동량이 바로 사람의 운동량과 이제 크기가 같아지는 거지. 그래야 더해서 0이 될 테니까요. 그죠?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만 사람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수평 방향의 속도인 코사인 30도 성분으로 이렇게 빼야겠죠. 코사인 30도.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0이죠. 0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사람만의 질량 이건 뭐지? 무슨 문제야 이래? 이게 0이 아니에요? 0이죠? 그렇죠? 요게 이항돼서 나온 거야. 이게 V 굳이 0이 될 걸 식을 뭐하러 써나 그죠? 앞에서처럼 그냥 0이라고 해놓으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괜히 헷갈리게 해놨네. 이게 0이니까 다 없어지는 거지. 애초부터 0이라고 하면 되죠. 위에는 그렇게 해놓고 어제 그렇게 안 했나 위에도 앞에 식을 썼었나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0으로 해놓고 요거 V1F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V1F 양변을 M1-M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V1F 이거 다 0이니까.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여기 코사인 30도만 이렇게 해주면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0467 이렇게 나옵니다. 속력이 다른가요? 두 번째는 같은 속력으로 수평과 30도의 각으로 위로 쏜다면 맞죠? 근데 사람의 뭐가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 그치? 0이 아닌 걸로 나오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M1으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V1F, M2로 나눠줬지. 이게 왜 이게 있어? 아, 두 번째 화살이구나. 이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화살. 한 번 화살을 쏘고 한번 또 꺼내서 또 쏜 거야, 그지? 두 번째 화살을 같은 속력으로 수평과 30도의 각으로 위로 쏜다면 한 번은 수평으로 쏘고 한 번은 위로 쏘고 이렇게 쏜 거야, 그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지 처음에. 앞에서 문제 잘 읽어야겠네. 괜히 어렵게 또 이해하면 그게 그런 문제죠. 처음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이 속도로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이죠. 처음 그게 그죠? 처음 V1i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준다고. 새롭게 처음이 된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V1i에 0.-0.02550을 여기 V1i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게 처음인데 나중은 어떻게 돼? 나중은 요게 화살을 이제 한 번 더 쏜 거니까 화살을 또 빼야죠. 화살의 질량을 또 빼야지. 화살을 두 개 가지고 있었네. 그죠? 하나가 아니라. 요 화살의 질량을 한 번 빼주고 나서 이 사람은 왼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 그게 이제 V1F가 되는 거고 V2F는 화살을 이제 쏜 속력. 그죠? 똑같은 속력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방향이 30도 위쪽으로. 그래서 수평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해해야 되니까 코사인 30도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사람의 나중 속도 V1F를 알고 싶은 거지. 이거를. 여기 이제 사람의 질량, 화살을 하나 뺀 질량이죠. 그래서 V1F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조금 더 빨라지긴 했어요. 그렇죠? 0.0467. 아까는 0.025였는데 조금 더 빨라져서 근데 0.025만큼 빨라지진 못하겠지. 이게 수평 방향 성분으로 된 걸 우리는 코사인 30을 이렇게 분해해서 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수직 항력을 구한다. 이게 10번 문제는 먼저 활시에 의해 두 번째 화살이 가속될 때 궁사에 작용하는 평균 수직 항력을 대략 계산해 보자.
팔을 이제 위로 썼으니까 사람은 또 아래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반발 속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이 단단한 바닥이니까 어떻게 돼? 이제 힘이 좀 가해지겠죠. 화살이 쏘는 화살을 위로 던졌으니까 아래로 힘이 가해져서 본래는 MA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속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힘이 가해지는 그 평균 힘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 델타 X. 이때 이제 화살의 속도가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위로 이렇게 쏘아진 거죠. 수직 방향만 보는 거예요. 수직 방향은 여기 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y축 방향의 힘 곱하기 시간은 y축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들어내는데 이 운동량의 변화는 이제 화살의 운동량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똑같은 충격량이 사람한테 가해져야겠지. 화살의 운동량 변화가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이 될 겁니다. 물론 화살한테도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겠지. 이때 이 힘이 사람한테 가해지는데 이제 땅속으로 얼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직 항력이 되겠죠. 이걸 이제 평균적으로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으로. 그래서 위에서 시간을 구한 거고 0.032초가 나오고 시간을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겠죠. 델타 T분의 델타 P. 그래서 이 힘을 구해봤더니 23.4N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활을 당기는 길이가 0.8m. 이렇게 이만큼이죠. 이만큼 활을 당긴 이 길이가 한 0.8m 정도 된다고 하자. 그 얘기는 0.8m 동안 힘을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화살에.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구해볼 수 있겠죠. 속도 나누기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평균 속도를 구하던가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식을 써서 화살의 속도는 50 그죠? 50이 됐고 이 이동 거리가 0.8m 정도 되니까 이제 가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로부터 이게 이제 평균 속도죠, 사실은 그죠? 가속도로부터 이렇게 구해도 돼요. 지금 평균 속도를 안 구했는데 t를 구할 때는 시간은 속도분의 여기 이제 평균 속도를 넣어주고 그 거리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델타 x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한 게 아니라 영화 가속도식만 써서 시간을 구했습니다. 이렇게도 여기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0.8m 이동해서 나중 속도가 50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미터 퍼 세크 이게 0.8m 이렇게 이동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속이 되겠지. 가속도 위로 던진 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 델타 x에서 가속도를 구하고 v는 v0 더하기 at에서 시간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죠. 0.032초가 걸리고 이거로부터 사람에게 가해지는 또는 화살에게 가해지는 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23.4N이 약 0.032초 동안 가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요. 수직 항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하네. 이게 여러 개를 더 고려해야겠죠. 이 충격량에 관련된 이 평균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해지는 힘은 일단 중력이 있겠죠. 사람 M이라고 하면 mg가 있겠고 수직 항력이 N이 있겠죠. 그리고 충격력은 아래로 가해지는 거지. 충돌 힘은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F 앞에서 구한 Y 평균 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형이 된다면 요게 0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해지는 수직력 N, 아래로 가해지는 MG,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던 이 FY, 여기서 이걸 또 R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냥 FY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게 평형을 이루어서 0이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N을 구하라는 거죠. 수직항력. 본래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 그런 힘이 되네요. 그죠? 사람의 무게보다는 좀 더 커진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6.3절에 가서 1차원 충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돌은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이에요. P보존죠? P보존 법칙. 보존을 적용하는 한번 예를 구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P가 보존되는 걸 보는데 굳이 이름을 지은 거죠. 충돌이라고. 힘이 가해지면 그냥 힘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우리가 힘이 가해져서 F 곱하기 델타 T 또는 뭐 충격량 FDT에 적분한 거죠.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운동량이 그만큼 변화한다. 이게 충격량, 운동량 정리였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고 이름을 이런 이벤트를 충돌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컬리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미 봤던 거고 6.3. 여기 그다음 136페이지에 가서 요거를 좀 정리해 보는데요. 이 충돌에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좀 충돌의 유형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둘 다 운동량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한 힘이 없고 지들끼리만 이제 충돌하는 거지. 그러니까 뉴턴의 제3법칙이 항상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항상 둘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렇죠?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면 그때 충돌을 이름을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고,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 붙인 거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탄성 충돌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의 나머지에서는 이건 이제 다루겠다. 충돌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충돌은 탄성 아니면 비탄성이겠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건 이제 비탄성 충돌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앞에 또 어떤 낱말이 붙었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당연히 비탄성 충돌인데 어떤 거냐면 충돌하는 물체들이 서로 결합하는 겁니다. 서로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 진흙처럼 아니면 뭐 고리가 있어서 결합이 됐다던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A번이 충돌 전이에요. 있는 그림이. 아래는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질량이 그냥 두 개 더해졌죠. M1 더하기 M2로. 각각의 질량이 M1, M2였어요. 속도도 충돌 전에 V1I, 이건 V2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돌 전에 얘의 운동량 더하기 이거의 운동량.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이렇게 그냥 곱해서 얘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전체 운동량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 운동량이 질량이 더해졌어요. 나중 속도는 한 가지겠죠. 이렇게 곱하면 운동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얘랑 요거 이렇게 계산한 얘는 같아야겠죠. 이게 그죠? 같아야겠죠. 그걸 이제 오른편에 교재에는 이제 식으로 써놓은 거지. 오른편에 가 보니까 그죠? 여기
M1, V1, M2, V2 다 I가 돼 있죠. I. 그러니까 충돌 전이라는 얘기예요. 충돌 전. 충돌 전에 운동량이 합이지. 오른쪽은 충돌 후의 운동량. 그렇죠? M1 VF, M2 VF 더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게 비탄성이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속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 VF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VF 양변을 요거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궁금한 나중 속 처음 거는 다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나중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뭐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트럭의 질량은 1,800kg이에요. 근데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으로. 작은 소형차는 질량이 딱 반이죠. 반. 900kg. 절반이네요.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은 속력으로. 그러면 충돌하겠지. 서로 마주보면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실제라면 그죠? 교과서 예제 문제니까 그러려고 봐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죽어요. 그죠? 이렇게 좀 하면 사망사고면 사망사고. 항상 조심해야 돼, 차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뒤엉켜 버렸다. 이게 이제 결합돼서 하나가 된 거지. 그럼 질량은 다 더해지면 되겠죠. 이거 완전 비탄성 문제네.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게끔 식을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식을 만든 겁니다.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이런 거예요. 그죠? 처음 운동량, 오른편은 나중 운동량인데 벡터다. 이거 벡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벡터. 벡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당연히 벡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M1은 트럭이에요. 트럭은 트럭의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승용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질량 곱하기 이것도 속도인데 속도가 얘는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부호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라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질량이 다 더해졌겠죠? 그죠? 2,700kg이 되고 VF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VF로 곱해서 VF만 그죠? 그럼 VF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봤더니 5가 나오죠. 근데 플러스잖아. 오른쪽으로 초속 5m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연하지.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충돌하면 무거운 게 운동하는 쪽으로 운동하겠죠. 그죠? 운동의 방향이 바뀌어질 리가 없잖아.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죠? 가끔 왜 영화 같은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주선이 갑자기 멈춰 있다가 갑자기 팍 움직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뭔가 뒤로 이제 연료를 분사하든가 이래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화살을 이쪽으로 쏘야 내가 이쪽으로 나가지. 그치? 물리적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영화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삼아 보는 거지. 그런 건 당연히. 자, 각 차에 대한 속도 변화를 이게 비번은 뭘 구하는 거냐면 각 차의 속도의 변화를 구하는 거죠. 각각. 그리고 10번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되겠죠. 트럭은 처음이 이게 마이너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부는 마이너스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처음에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소형차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죠. 이게 처음 속도. 그렇죠? 처음 속도가 되고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본래 이제 연산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고 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이런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V2i가 그죠?
VF는 이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똑같은 값을 써준 거죠. 굳이 이걸 구한 건 이건 뭐 나중에 뭔가 이제 써먹으려고 구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구해본 거예요. 각각의 속도 변화를. 중요한 건 이제 10번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 구해봐야죠. 트럭의 처음 운동 에너지, 승용차의 처음 운동 에너지 다 구했더니 운동 에너지지만 뭐 마이너스가 있지만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30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30만 4천 줄 이렇게 나왔네요.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한 덩어리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질량이 다 더해진 질량이고 속도 5였죠. 5. 자, 이래서 구해보면 이거는 33,800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즉 탄성 충돌이 아니어야겠지. 얼마큼 변했냐? 27만 5천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30만 줄이 있었는데 거의 다 줄어들고 3만 4천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에너지가. 거의 뭐 완전히 똑같은 게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겠지. 가운데 딱 멈출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변화된 거죠. 자동차를 찌그러뜨리는데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해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탄동진자 문제. 이거는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100% 시험 문제 100% 꼭 해둬야겠죠. 이것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는데요. 비탄성 충돌에서 에너지의 보존과 운동량 보존의 개념을 결합한다 하는데 운동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면서 비탄성 충돌은 그렇죠? 예.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충돌하고 관계없는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거는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 보존만 있는 거지 에너지 보존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 보존은 이 충돌하고 관련이 없는 이벤트예요. 이거는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도 탄동진자 실험했지. 그죠? 그림에 보면 나무 토막에 M1이 와서 총알이 날라와서 탁 결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자에 쇠구슬을 이렇게 쏘는 실험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얼마큼 올라갔나를 보는데 이 각도를 잰 거죠. 실험에서는 세타를 잰 거고 여기에서는 높이를 직접 알고 있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 높이 구하려고 각도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죠? 1단보다 2단에서 더 높이 올라가죠. 이때 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충돌에서 바로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충돌에서. 그러면 충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항상 전후 이렇게 따져놔야 돼. 전후. 충돌 전 I, 충돌 후 F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을 보면 M1이 총알이 V1I로 움직이고 있죠. M1 곱하기 V1I가 처음 운동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M1, M2가 결합됐잖아요. 그죠? M1과 M2가 질량이 결합이 돼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면 충돌 직후에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겠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책에는 V개라고 했네요. 그냥 V개. 여기 이 속도 그죠? V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충돌 직후의 운동량하고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방향이 곧바로 바뀌겠죠. 그래서 직후라고 하는 거예요. 직후. 충돌 직후에는 수평으로 운동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런데 이제 충돌이 끝난 다음에는 얘가 이제 올라가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순간 정지합니다. 그렇죠? 예. 충돌 직후부터는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지. 운동 에너지 K가 있는데 이 운동 에너지만큼 쭉 올라가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이게 바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충돌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건 충돌 이후의 일이라고. 충돌 이후에는 얼마큼 올라가냐? H 이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
그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자, 두 물체가 결합이 돼 M1, M2가 움직이는데 충돌 직후의 속도가 VK라고 했잖아요. 그죠? VK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죠.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겠지. 높이 H만큼 올라가면. MGH가 되는 거지. MGH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에 속력이 계산되죠. 루트 2GH야. 그죠? 충돌 직후의 속력이 루트 2GH입니다. VK가 루트 2GH라고요. 그죠? 얼마큼 올라갔는지만 알면 H만 측정하면 속력을 알 수 있어요. 그 속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이게 루트 2GH라고요. 여기 루트 2GH.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구해져요? 양변을 M1으로 나누면 총알의 속력이 얘가 딱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총알이 휙 날아가는데 눈으로 보고서 와 속력 빠르다만 알지 속력은 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막 훨씬 더 무거운 거에 탁 충돌시켜서 결합시켜버리면 높이 올라가는 높이를 이렇게 여기 대입을 해서 이 V1, I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런 방법으로 탄동 진자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루트 2GH 넣고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루트 2GH부터 먼저 구한 거죠. 이걸 구해서 여기에 싹 대입을 한 거지.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알의 속력을 구해냈더니 199m/s가 구해지더라. 예전에 영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상이 없어졌는가 봐.